안녕하세요. CPPG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개인정보관리사 2026년 시험 대비 CPPG 자격증 취득과정 T1 개인정보 보호의 이외 부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기존의 어, 강의 영상을 이번 법령 개편과 어, 흐름에 맞춰서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2026년 강의입니다. T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격증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의 직업으로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이렇게 됐는데 조금 폐기물이나 인질 이런 것들은 생소하긴 하지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가 음, 더 중요성이 생긴 거는 맞는 내용 같습니다. CPPG 자격증 궁금증 개인정보 보호 지식이 필요하나 사전 지식이 필요하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스터디하고 교재 암기하고 문제 풀고 그러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기간은 얼마나 하나? 제로 베이스 기준으로 한 달, 매일 3시간 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시고요. 저 건성건성 눈으로 하고 그러면 몇 달, 몇 회 응시를 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CPPG 취득하면 어디에 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 강화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격증만 취득하시는데 사실 자격증 취득만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ISMSP 자격증부터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CPPG를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ISMSP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시 우대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금 알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ISMSP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정 경력 1년이 되는 거죠. 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만 알아야 된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운영이나 그리고 취약점 진단 이런 부분에도 다 법적인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해요. 제가 보면 이제 직원들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이나 취약점 이런 부분은 왠지 조금 저급 엔지니어라고 좀 보고 이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감사 이쪽은 좀 고급이라고 보는 좀 사회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연봉이나 그런 것들도 좀 좌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주로 관리적인 보안, 이쪽을 좀 기술적인 보안인데 좀 우리나라에서 이 관리적인 보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음,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는 기술적 보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적 보안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좀 쌓이는 게 좀 대체가 좀 어렵다. 그런 거고, 기술적인 보안은 좀 신규 젊은 친구들에 비해 좀 대체가 쉽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CPPG 윈을 왜 수강하냐?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제대로 학습하고 여유 있게 합격하고 ISMSP 심사원 자격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CPO로 일을 하고 있고 CIS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무를 하고 또 뭐 실무자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내용도 강의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이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권리,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제 공신력 측면에서 봤습니다. 권리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하는 거죠. 프라이버시. 정보 주체의 권리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나날이 중요도가 증가 추세다. 제가 2021년부터 이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2026년이 되잖아요.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다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동의도 안 받고 뭐 광고도 보내고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또 뭐 유출이나 이런 것들 관심도 별로 없었죠.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예측이 맞은 거죠.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국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 맞죠? 업무 전문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면은 진짜 연봉 상관없이 회사 규모 상관없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으면 또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좀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계속 기술적 보안만 하는 데에서는 성장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회사가 사실 뭐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좀 넉넉하게 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고용 안정이라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CPO 포럼이라는 기관에 이제 로비가 있는 거죠. ISMS, P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서 민간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식적인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격증은 사실 이 전공 불문입니다. 물론 이제 전산 계열이면 전산도 하고 이런 개인정보보호 법령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문과생들도 충분히 개인정보 보호만 잘 해도 길이 있습니다. 좀 문과적인 특성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자격증이 좀 맞거나 틀리는 상황, 또 법적인 해석. 그래서 공대생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생각, 사고를 조금 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복합, 응용 능력 이런 사고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암기식, 법이나 인증 기준, 좀 암기가 철저하게 돼야 돼요. 암기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을 이제 읽을 수가 없어요. 속독이 안 돼요. 그리고 보기에서 답 수거가 안 되는 거죠. 암기력이 부족한데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뭐 좀 쉬운 편이에요. 일단 계산 문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은 있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강의를 보는 분도 꼭 1년에 CPPG, ISMSP, 키아 이거를 꼭 도전을 하세요. 정말 하기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CPPG만 딱 하시고 말 거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어떤 운동에서 이제 뭐 프로에 입단을 했다. 그래도 이제 성적을 못 내면 뭐 퇴출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디 동네 코치라도 할 수 있는데 CPPG 같은 경우만 뭐 취득을 하고는 뭐 코치로 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뭐든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활용을 하려면 꼭 ISMSP, 피아까지 하셔야 합니다. CPPG는 2009년도에 생겨났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다가 점점 높아졌다가 이런 추세예요. 처음엔 좀 거저먹기로 땄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CPE 입력만 하면서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CPPG를 봐도 한 2012년 뭐 2015년 이럴 때 딴 분들은 좀 인정을 잘 안 할 수가 있겠죠. 저처럼 잘 아는 사람들은 2025년 이런 때 따면은 공부 좀 했네. 예전에 따신 분들은 아주 옛날에 한번 쳤구나. 이 정도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면접에서 2012년에 땄는데 한 번 더 땄다, 최근에. 이러면은 정말 더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피아 같은 경우는, 영양평가, 개인정보 영양평가 전문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정년 제한이 없어요. 잘만 하시면 60 넘어서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ISMSP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여기는 이제 소속 없이 프리랜서처럼 개인 플레이로 심사하실 수가 있고요. 뭐 PIP, DPO 이런 거 말만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생긴 거는 이제 ISRM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초석이 될 수가 있다. CPBG만 따서는 ISMS 피아처럼 이 면허 형태죠. 이거는 두 개,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CPPG는 그런 거는 아니다. CPPG 자격증은 연 3회 하는 거고요. 비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1년에 이제 3회가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못 봤다 치면은 또 음, 다음 기회가 자주 오는 거죠. 보통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뭐 겨울 시험이 있습니다. 겨울 시험이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봄 시험이 난이도가 원래는 높았고 여름이 중간이었는데 2025년에 난이도가 여름 시험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봄 시험이 중간이었고 이번 겨울 시험이 역시나 난이도가 좀 쉬웠습니다. 피아 같은 경우는 뭐 연사회인데 요즘에 이제 교육 신청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PR을 치실 때도 개인정보보호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에 CPPG를 먼저 취득하시고 하는 거고요. ISMSP는 CPPG가 사실 없더라도 경력에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경력이 있고 대졸 기준 6년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월 35만 원도 심사만 많이 나가면 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로 월 800을 받고 있다. SM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ISMSP 심사원 하면은, 한 달에 뭐 20일, 맥스 나가도 뭐 700이고, 20일도 잘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뭐 한 15일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800만 원짜리 SM 프리랜서 하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뭐 500만 원 정도 맥스 연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쉬는 때 이제 심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 800만 원짜리 이 프리랜서를 만약에 그만둔다. 그러면 이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0년 정도 경력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뭐 제가 이제 CISO를 뭐 4년 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됐는데 주변에 점점 은퇴하거나 명퇴하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뭐 40대 이제 중후반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0, 뭐 3, 나는 지금 새파랗잖아. 사실 뭐 33 정도면 요즘에 이제 외모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뭐 갑자기 이제 40 가까이 되고 40 가까이 되면 그다음부터 불안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35 이전에 스펙을 다 맞춰 놓으면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CPPG 오리엔테이션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00명 합격률은 30%. 최근에는 10%대 후반부터 어, 한 20%대 한 뭐 중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피아는 한 15%, ISMSP는 5% 미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뭐 리더로 갈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컨설팅 PM으로, 그리고 CISO, CPO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좀 꿈을 좀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자격증 따고 스펙 갖추고 그러면서 이런데 이제 잘 기회가 안 온다. 그러면은 한번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부족한 게 뭔지, 부족한 게 없으면 정말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안 하니까 문제죠. 공부라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올라간 다음 이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공부량이 지금 많을까요? 내려간 사람들이 공부량이 많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량이 많아요. 사실상. 그럼 일은 누가 많이 할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많이 위에 있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할 뿐이지 누구나 일을 별로 하지 못해요. 어, 좋은 판단을 내리 생산적으로 일하는 법을 뭐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젊을 때 많이 해놓은 게 계속 경력을 인정받는 거죠. CPPG 소개 13만 원 응시료고 10만 4천 원으로 단체 접수할 수가 있고 매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이 돼야지 합격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이해 이게 이제 T1, 2, 3, 4, 5가 있는데 T1 부분 10점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식 오지선다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래도 시험을 뭐 10번 이상 봤잖아요. 아무리 봐도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답이 두 개다. 그때 감독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OMR 카드에. 굉장히 좀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제가 봤을 때 틀렸을 것 같아요. CPPG 문제라고 해서 다 항상 옳은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탈자도 있고, 이 문제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120분 시험인데, 100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학습 능력에 따라서 학습이 정말 잘 되어 있으면 120분에서 한 40분에서 한 50분이 남아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학습이 정말 안 돼 있다. 그래도 또 40분에서 50분이 남아요.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으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한 사람, 학습이 굉장히 적거나 많이 돼 있으면 시간이 여기서 여유 시간 많이 남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한 중간 정도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중간인 분들 마이너스 공부를 많이 안 하거나 많이 한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 CPPG 과목인데 이번에 개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해 이 부분은 사실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서 여기서 법이 이제 바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국내 대리인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수정이 조금 있었고요. 이쪽에 있겠네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어,
보호 조치 있는데 안악보에서 일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프 사이클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또 큰 변화가 또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새 과정에 맞춰서 리비전은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제도, 라이프 사이클 관리, 보호 조치, 관리 체계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 5단원에서 ISRM도 그렇고 과락이 조금 많이 되기도 합니다. ISMS 하신 분들은 5단원이 쉬운데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뎁스가 있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26년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5일 날 예상을 합니다. 과거로 보면 봄 시험은 4월 초였고 여름 시험은 8월 말, 겨울 시험은 12월 초 이렇기 때문에 4월 5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이때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접수 할인되는 부분이고요. 음, 그럼 객관식 문제 노하우가 일단 돼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 객관식이잖아요. 시험 전체가. 사실 이거는 뭐 ISMS-P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그럼 저장 매체가 있고 보조 저장 매체가 있죠. 이동형 하드디스크, CD 여기 들어가는 거죠. 뭐 DVD 뭐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이 된 겁니다. 저장 매체랑 보조 저장 매체로 봤을 때는 저장 매체가 더 크죠? 뭐 보조 저장 매체가 아닌 건 이제 주 저장 매체겠죠? 여기도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 조건은 뭐냐? 저장 매체란 보조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제 큰 게 작은 거다. 이거는 이제 필요한 조건이죠. 충분하다고 볼 수 없죠. 저장 매체는 왜냐? 보조 저장 매체 외에 주 저장 매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장 매체는 보조 저장 매체라고 하기에는 필요한 조건이므로 거짓이 된다.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많이 틀리고 구분을 못하고 왜 틀리는지 이해 못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 사람은 동물이다. 여기서 이제 동물이 우리가 뭐 생물 관점에서 움직이면 다 동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애니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런 가축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동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맞죠. 근데 사람 안에 동물이 들어간다. 그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이 있고 뭐 마찬가지예요. 뭐 또 어른이 있다. 뭐 그러면 어른이 사람인 건 충분한 거죠. 사람이 어른인 거는 충분하지 않죠. 필요 조건인 거죠. 저장 매체에는 보조 저장 매체가 있다. 이거는 맞는 거죠. 보조 저장 매체란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것도 충분한 거죠. 마찬가지로 보조 저장 매체만 저장 매체이다. 이것도 이제 틀린 거고요.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개가 다 같은 겁니다. 주로 이제 용어 정의가 그래요.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이게 어, 뭐 이쪽으로 하던 저쪽으로 하던 다 맞는 거죠. 이런 정의가. 그래서 용어 정의와 상의하여 틀린 문장 이런 것들은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조 저장 매체란 여기서 약간만 바꾸기도 합니다. 뭐 용이하게를 어, 뭐좀 빼고 빼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난이도를 좀 높게 한 거고 이거를
용이하게를 뭐, 뭐좀 어렵게 뭐 이런 것도 이제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를 잘 만드셔야 되겠다. 도움 회전 감소 하면은 위험 처리 전략에 많이 하는 건데 위험 회피 그리고 위험 증가, 위험 감소, 위험 수용 이 순으로 회전 감수인데 이렇게 소로 바꿔가지고 암기하고 이게 도움이죠. 뭐 이미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이 자격증계의 표준이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도움은 제가 거의 만든 게 음,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오리엔테이션도 했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어, 베스트셀러 저자 전문 강사 CISO CPO 하고 있고요. 컨설팅 PM도 했고 ISMSP 심사원이고 뭐 기술사고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뭐 전체 최근 1회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응시를 못했고 모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고 다 고득점으로 어,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CPPG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여기서부터 이론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